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Let me be absolutely clear.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deadline. 북한의 핵 보유고 붙이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뉴스타트 외교부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일주일 만에 같은 장소인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강행한 북한입니다. 북한군 서열 2위는 이 시험 이후에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그럼 저희는 북한이 주장한 이 7분의 비밀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신 대표님. 네. 한밤중 7분 도발. 네. 구체적으로 좀 신 대표님 파악된 게 있을까요? 북한이 도대체 어떤 시험을 했는지. 이게 이제 로켓 연료를 한 7분간, 즉 뭐 한 420초 되겠죠. 자신들의 발표에 따르면 7분간 연소를 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지위에 도달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략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이제 칭하는 것이거든요. 핵무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어떤 그 추상적인 핵 보유했을까, 또는 능력이 있을까, 투발 수단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서 정말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7분이라는 힌트를 준 것도 대단히 자신감에서 나온 북한의 발상입니까? 네. 근데 이 7분,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도대체 왜 7분일까? 이제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미니트맨 3, 그리고 이제 과거 소련의 사탄이라고 하는 그 SS-18,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ICBM인데, 이런 것들이 1단 로켓은 그다지 오랫동안 연소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 1단 로켓은 60초를 연소합니다. 사탄 같은 경우는 1단 로켓이 130초거든요. 근데 이건 420초잖아요. 그럼 1단 로켓의 연소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2단 로켓은 120초, 3단 로켓이 180초예요. 즉 2단과 3단이 오히려 연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ICBM으로 썼지만 지금은 상업용 위성 발사체로 쓰거든요. 이게 역시 2단에서 아주 많은 연소를 하고 3단에서는 이제 10개를 위성을 올려야 되니까 1000초나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다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마지막 돌입 발사체를 성공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탄에 의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연구원도 다탄도 ICBM 개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1차 중대 시험이 엔진 시험이었다는 것도 어렵게 밝혔던 국방부였기에 더욱 눈길이 가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새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신 대표님, 그럼 화면을 보면 정말 다탄두가 맞다. 그럼 다탄두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파괴력이 있는지 저희가 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다탄두라는 것은 마늘따자입니다. 한자로 마늘따자. 탄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다 이 말이거든요. 다탄두 미사일은 3개로 나뉘어진다, 3종류로. 첫 번째 초보적인 단계가 방금 우리 화면에 보여줬듯이 한 3개 또는 5개 정도로 쪼개져서 불특정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뭐 목표한 지점쯤의 어딘가로 그냥 불특정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목표한 곳으로 정확하게 각기 다른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딱딱 원하는 곳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원하는 곳을 찍어서 보낼 수 있으면서 그것들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는 첫 번째 단계쯤에는 가지 않았냐.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탄두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화성 15형 봤을 때 탄두가 뭉툭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저런 뾰족한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다라는 것을 봐달라.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물론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네. 다탄두면 마 20에서 25 정도의 미사일들이 약간 소나기처럼 몇 개가 온다라고 하는 게 좀 쉬운 표현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탄두가 뭉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봤던 그 미사일의 그게 이제 아까 KN-08이었는데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형상이거든요. 그 뾰족한 탄두 형상이 저기에는 아무리 봐도 최소 3개 이상은 들어 있음직한 그런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을 북한은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탄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번에 연소 시험을 420초나 한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탄두 미사일의 3단 추진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 지위가 향상됐고 우리는 대단한 어떤 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 여러 개로 쪼개지니까 요격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리들 우리 거 요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과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꺼낼 수 있는 도발 카드는 한두 개가 아닌 듯합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골치가 아픈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세법을 내놓으면 북한의 그 대미 협박, 불복해서 내놓는 것처럼 되니까 미국으로서도 참 그 셈법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네. 동창리에서는 여기 동창리에서는 신형 ICBM이나 다탄두 얘기가 벌써 나오고 SLBM 얘기를 저희 지난 금요일에 했었는데 이렇게 성동격서 SLBM도 맘만 먹으면 성탄절 전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겁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포, 의외로 신포, 그리고 마영도, 신포가 바로 이제 마영도 기지 맞은편 1km 지점에 있는 곳이 신포거든요. 저기가 북한 잠수함 개발의 메카인데, 의외로 지금 남포 조선소에서 지금 뭔가 바지선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뭔가 지금 북한이 성동격석격으로 신포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포 쪽에서 SLBM이 솟아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왜 하필 남포냐? 남포는 이 남포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해서 막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정찰이라든지 파괴 공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안정성 차원에서 아마 남포에서 저런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쯤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새 길에 대한 윤곽이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 핵 보유국 말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 특히 그렇죠. 북한 땅에 한 발을 디뎌넣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핵보유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정은 시장님, 화면처럼 힘의 균형, 그럼 이제 핵 보유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사이에 마음을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 힘의 균형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 선언한 다음부터 2018년 1월부터는 힘의 균형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같이 노골적으로 가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앞으로 협상이 된다면 이거는 핵보유끼리 핵 감축 협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힘에서도 절대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참 한반도에 지금 돌아가는 위협 수위가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북한이 계속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대화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표가 어제 방한을 했죠. 오늘은 북한을 꼭 집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t me be absolutely clear.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deadline. Therefore,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자, 내일까지 비건 대표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김종무 실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비건 대표.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허. 왜 그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는 얘기는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게 이 제재 해제입니다. 나머지 정치적 문제는 미국이 다 들어줄 여유가 있어요. 예. 무슨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 수교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재는 행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서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특사를 보내가지고 해제준다 약속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비건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김정은을 만난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북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안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안 가져오면 회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아마 튼서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최선희가 나타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아하. 글쎄요, 뭐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실장 저기 지금 네. 화면에 저희가 보면 비건 대표가 오늘 좀 북한의 좀 회신을 기다린 것 같은데 결국 네. 지금까지는 답이 없었거든요. 내일 떠나면 네네. 예. 북한과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연말 시한도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미국한테 압박을 여러분은 가겠지만 미국이 태도를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도를 변하게 하려면 ICBM을 쏘거나 SLBM을 쏴서 우리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미국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건데 제가 왜 그러면 비건을 만나러 최선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예.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해가지고 새로운 대외 정책을 결정한다 해놨는 상태에서 어허. 최선희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책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면을 좀 구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 중앙이 전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마 회담하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김정은 씨 짧게 비건 대표가 오늘 왔다고 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위 전환회의에서 아마도 새로운 길을 갈 겁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가 12월 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결정을 사실상 했고 예. 그걸 추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비건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럼 당신들과 회담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린 비건 대표 그러나 북한의 답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